안녕하세요. 야담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동시 상영 작품은 돈에 살고 죽고와 기발한 사기입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안동 지방에 이진사가 살았는데 그는 유명한 악덕사채업자였습니다. 비싼 이자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 날짜에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런 방식으로 이진사는 안동 최고 갑부가 되었답니다. 이진사는 돈을 긁어 모아서 가을이 되면 나락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그러면 늘어나는 곡식 때문에 이진사는 새 곡간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고작 밭대기 한두 맞이기에 온 식구의 목숨줄이 걸렸고 보릿고개라도 닥치면 떨어진 곡간 양식 때문에 죽을 쑤어 먹는 형편이었죠. 그 시절 부자는 곡간이 넘쳤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답니다. 3년 전 이진사의 부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진사는 후처를 드려도 될 터인데 기생집을 맨날 들락거렸습니다. 진사 어른,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셔야죠. 어제 거기서 잤잖아. 이번에는 제 차례라니까요. 다투지 말고 오늘은 두 군데 다 가면 되지. 자, 놀아볼 거나. 이진사는 여러 기생들에게 돈을 펑펑 쓰며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포졸들이 이진사를 붙잡았습니다. 꼼짝 마시오. 내 놈이 이진사 맞느냐? 그렇소만. 왜 그러쇼? 안동 현감의 명령이라면서 이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억울했지만 사또의 명령이라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정말로 네 죄를 모르겠니? 어서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100대 쳐라. 곤장이 100대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내리치는 곤장에 이진사는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진사의 신음소리가 자꾸 커지자 옆에 있던 이방이 나섰죠. 이방은 사또와 귓속말을 나눈 다음 이진사에게 귀뜸을 했습니다. 이진사, 500냥만 사또에게 바치게. 내 그럼 힘을 써보겠네. 이진사는 500냥을 주겠다고 약조를 하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사또에게 돈을 뜯겼지만 이방이 도와줘서 이진사는 겨우 살았죠. 도둑 같은 사또를 생각하니 이진사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현금 부자라도 권력 앞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구나. 이진사는 돈보다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씨가 아무래도 네가 벼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아버지, 저는 천자문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과거를 봅니까? 이놈아,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내 족집게에 과외 선생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내일 당장 한양 갈 준비나 해. 사실 이진사는 예전의 돈으로 진사 벼슬을 샀습니다. 더 돈을 투자하면 더 큰 벼슬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이진사는 돈 보따리를 들고 아들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과거 시험 전문가를 찾았죠.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면접관을 돈 주고 샀습니다. 불법인 줄 알지만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돈을 쓴 보람이 있어서 이진사의 아들은 과거 급제를 합니다.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돈에 살고 돈에 죽고. 이번에도 이진사는 해냈습니다. 돈의 힘으로 말이죠. 이진사의 아들은 강원도 정선의 사또 자리를 얻었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수만 양을 썼지만 이진사는 만족했죠. 돈이야 다시 긁어 모으면 된다고 이진사는 굳게 믿었죠. 정선 사또에 부임하자마자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성 돈을 빼앗나 봅니다. 이진사가 명령하면 허수아비 아들 사또는 쥐어짰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며 땅 문서를 빼앗았죠. 그렇게 몇 달을 하니 다시 재산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네놈이 얼마나 많은 백성의 고혈을 짰는지 모르느냐? 어서 이놈을 의금부로 압송하고 도망친 이진사를 빨리 잡아오느라. 예. 눈치 빠른 이진사는 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고향인 안동으로 튀었다고 하는군요. 붙잡힌 이진사 아들 정선사또는 옥사에 갇혔습니다. 이진사 아들은 감옥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진사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들놈이 죽고 배가 끊어져 버렸구나.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조상님께 뭐라 둘러대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진사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맨날 술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이진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죽은 아들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사 아들에게는 애인이 있었죠. 이화주막 주모의 딸 연지라는 젊고 이쁜 처자였는데 이진사는 아들이 술집 딸과 사귄다는 게 성에 안 찼죠. 그래서 아들의 혼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지라면 아들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이진사는 곧장 이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지야, 너도 내 아들 경식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 사실 제가 서방님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다행이다. 연지의 임신 소식에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조상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이진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진사는 연지와 주모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줬습니다. 연지야, 손주 나올 때까지 몸 관리 잘해라. 이진사의 신신당부에 연지와 주모는 알았다고 했죠. 석 달 후면 출산할 테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진사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막이 장사를 하지 않고 조용했죠. 일단 이진사는 주막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사는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손주도 며느리도 주모도 없었습니다. 주모와 주모딸이 작당해서 가짜 임신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주모와 그 딸은 주막을 금매로 팔고 함께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모녀에게 사기를 당했구나. 이진사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고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졌죠. 이진사의 비극적인 결말은 안동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선한 영향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공주 지방의 천석군 박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박진사의 문제는 그가 인복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나저나 머슴이란 것들이 세경만 받으면 나가고 지랄이야. 박진사 집에는 머슴과 집사가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세경을 받으면 다들 나가거나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박진사는 집안이라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모질게 대했는데요. 문제는 자신이 무정한 사람이라는 걸 박진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박진사는 오늘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래야 집안 살림이 좀 안정이 되고. 안방마님과 박진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넨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북촌 이대감님 댁에서 행랑아범을 했습죠. 그래. 자네 글은 아는가? 어릴 때 언문과 천자문은 배웠습니다.
박진사는 흡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빨리 면접 끝내시지요. 알았어, 부인. 자네는 누군가? 이 사람 마누라 대우입니다. 그래. 자네는 뭐 잘하는가? 이대감님 댁에서 늙은 마님들 몸수발도 하고 주로 지압과 안마를 했습니다. 그래. 남자 안마도 가능하겠나? 몸을 만지는 것은 남녀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박진사는 두 사람이 만족스러웠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일하는 것을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새로 채용된 남자 머슴이 박진사에게 말했죠. 나리,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곡간 재고량, 전담 목록, 소장농 인적 사항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자네 보통 내기가 아닌데 아주 좋아. 박진사는 처음으로 사람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사는 남자에게 살림을 관리하는 집사를 맡겼죠. 박진사는 허리가 계속 아파서 의원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의원 양반. 어찌 이리 내 허리에 차도가 없는 건가? 약으로 별로 차도가 없다면 안마를 받아보시죠. 그렇구만. 알았네. 의원은 박진사에게 안마를 받으라고 추천했습니다. 젊은 마누라가 안마 실력이 좋다고 칭찬도 했죠. 박진사는 젊은 마누라에게 안마를 맡겼습니다. 젊은 마누라는 듣던 대로 지압과 안마를 아주 잘했습니다. 지압과 안마를 받고 나면 박진사는 천국이 따로 없었죠. 이러니까 박진사가 안마사를 자주 찾을 수밖에요. 박진사는 안마를 받는 도중에 가끔 흥분도 했습니다. 거식이 좀 더 아래쪽 허리인데 느낌이 오는가? 흥분을 참지 못해 박진사의 손과 안마사의 엉덩이가 만났죠. 두 사람은 서로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진사는 대가로 돈꾸러미를 던져줬고 두 사람은 은밀하게 계속 만났습니다. 안마사가 채용된 후로 박진사는 안방으로 가질 않았죠. 한 달이 넘도록 안방마님은 박진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리 부부금슬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으니 안방마님은 심기가 불편했죠. 하루는 안방마님이 박진사를 찾았습니다. 나으리, 모레가 친정아버님 생신입니다. 함께 가셔야지요. 미안하오만 부인만 다녀오시오. 네, 아직도 허리가 성치 않구만. 부인도 잘 알지 않소. 박진사는 집사에게 가마와 선물을 챙기라 명했습니다. 집사는 지시대로 가마와 선물을 준비했죠. 그렇게 안방마님과 집사는 먼 외출을 떠났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안방마님이 집을 비우자 박진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박진사는 젊은 마누라를 찾았죠. 세상에서 제일 황홀한 안마를 부탁함세. 돈은 여기에 넉넉하게 넣어두었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 안마만 했을 뿐인데 사랑방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랑방 불은 시도 때도 없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안마만 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벼락이 쳤습니다. 외출을 나갔던 집사가 사랑방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집사는 마누라의 상의가 벗겨진 것을 보고 소리쳤죠. 이게 무슨 짓이오? 진짜로 정을 통한 거 맞소? 집사가 시퍼런 낫을 들고 말하니 옆에 있던 포졸이 말했습니다. 참아야지, 이 사람아. 관아에 가서 법대로 해야지. 이러면 쓰겠는가. 집사가 이리 빨리 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포졸까지 목격하게 됐으니 박진사는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일단 포졸에게 100냥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젊은 마누라의 남편, 집사였죠. 박진사는 집사에게 거금 1,500냥을 쥐어줬죠. 날벼락 같은 사태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샜고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친정 나들이를 마치고 안방마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사는 마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안마사는 안방마님께 할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님,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야밤에 수도 없이 제 신랑을 찾으시던데. 도대체 제 신랑과 밤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안방마님마저 집사와 부적절했다니. 안방마님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박진사 집을 감돌았습니다. 집사와 안마사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집사 부부는 박진사 부부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부는 두둑한 퇴직금을 챙겼군요. 여수댁, 안방마님에게 얼마나 뜯어냈소? 나는 박진사에게 1,500냥 뜯어냈소. 마님 패물함이 모두 내 손에 있지요. 참, 의원에게도 한몫 떼어주는 거 잊지 마시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여수댁, 우리 손발이 착착 맞는데 진짜 부부라도 해볼까나? 농담도 지나치면 독이요. 알았소. 다음에도 좋은 건수 있으면 꼭 연락 주시오. 그럽시다. 살펴가시오.